밤에 불 끄고 누우면 몸은 쉬자고 하는데 마음은 그때부터 야근을 시작합니다. 문득 오래된 장면이 떠오르지요. 그때 한마디 했더라면, 차라리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순간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린 부모님 생각에 고마웠어요. 한마디가 여태 가슴에 걸려 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화가 치밀던 날 자녀에게 던졌던 말이 지금도 마음을 찌른다고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건 하지 못한 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입니다. 그때 못한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을 짓눌러 오늘의 대화와 관계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묶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지혜를 세울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너그러움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과했더라면 지금은 덜 서먹했을 텐데.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무게가 되어 오늘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는 말과 침묵을 다루는 지혜를 일러줍니다. 그 중 하나가 정어, 곧 바른 말입니다. 정어는 거짓말하지 마라를 넘어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 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늘 완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서툴게 말하고 때로는 삼키고 그러다 후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후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은 앞으로는 더 자비롭게 말하자라는 다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너그러움의 첫걸음입니다. 너그러움은 상대만 향한 미덕이 아니라 먼저 나를 향한 숨 고르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몰아붙이는 대신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알아주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비로소 관계를 향한 말과 행동도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번 영상은 시니어의 삶에 남은 응어리를 불교의 가르침과 실천으로 풀어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후회의 매듭을 손상 없이 푸는 법, 말과 침묵이 서로를 돕는 순서를 살피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곧 평온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잘 이어가기 위해 잠깐 숨부터 돌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허리를 가볍게 세우고 어깨는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짝 당겨 목을 편안히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눈은 감거나 시선을 바닥 쪽으로 두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쉽니다. 속으로 받아들인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속으로 놓아준다. 이 두 마디를 숨결에 실어 3번 이어가 봅니다.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느낌을 만들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숨을 허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마음에 오래 남은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바라보듯 지켜봅니다. 그때의 표정, 목소리, 마음의 결을 가볍게 떠올린 뒤 속으로 말합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다 배움의 길 위에 있다. 가슴이 뻐근하면 그 위에 따뜻한 손을 얹는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속삭입니다. 그랬구나. 수고했어. 이제 쉬자. 이 말은 변명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위한 힘입니다. 나를 다그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관계를 향한 선택도 차분해집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정어와 자비 관상을 바탕으로 말해야 할 때와 잠시 멈출 때를 구분하는 기준, 사과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건네는 법,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는 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호흡이 그때 못한 말의 무게를 덜고 지금의 나를 너그러움으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는 호흡을 고르며 마음의 응어리를 살폈습니다. 이제 그 응어리에 가장 많이 얽혀 있는 말을 불교의 눈으로 비춰봅니다. 팔정도의 가르침 가운데 정어는 단지 옳은 소리만 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말이 마음을 살리기도 다치게 하기도 하는 힘임을 기억하라는 부드러운 일깨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꺼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을 합니다.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말은 대개 감정의 파도가 가장 높을 때 튀어나옵니다. 피곤과 억울함, 외로움과 서운함이 겹치면 혀끝은 칼날이 됩니다. 반대로 하지 못해 남는 말들은 대부분 따뜻한 성질을 가졌지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괜찮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치유의 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못했던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후회가 생겼다는 건 나에게 자비의 씨앗이 이미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어의 길은 말 자체보다 때를 먼저 봅니다. 말문이 확 열릴 듯 할 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묻습니다. 지금 들려주려는 이야기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지, 듣는 이에게 이로움이 될지, 그리고 내 안의 숨이 고른지, 네 가지 물음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리면 잠깐 멈추어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급하게 쏟아낸 한마디가 몇 달치 후회를 불러오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루만 늦춰 꺼낸 말이 관계를 지켜준 일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장면을 그려봅니다. 늦은 밤, 자녀에게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당장 전화해 따지고 싶지만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갑습니다. 이때 귓속말처럼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지금 숨이 고른가? 내 말이 이 밤에 꼭 필요한가? 그러고는 미루기로 결심합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내일 말하고 싶은 요지를 짧게 써두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의 나는 서운했고 내일의 나는 차분하게 말하겠다. 다음 날 정오에 햇빛이 드는 곳에 앉아 물 한 잔을 놓고 천천히 통화합니다. 어젯밤에 하고 싶었던 10줄이 다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대신 어제 서운했어. 내 표현이 거칠었을 수도 있어. 내 생각을 듣고 싶어라는 세 문장이 대화를 엽니다. 말의 질이 달라지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어는 또한 연기의 지혜와 이어집니다. 내 말이 상대의 반응을 만들고 그 반응이 다시 내 말을 바꾸며 그 흐름이 관계의 모양을 만듭니다. 어느 한쪽만의 탓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어는 옳고 그름의 겨루기가 아니라 흐름을 바르게 돌리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굳어 있을 때 더 큰 소리를 보태면 흐름은 막히고, 잠시 멈추거나 낮은 목소리로 인정부터 건네면 물길이 열립니다. 하지 못해 남은 말과 이미 해버린 말, 두 가지 후회도 다른 길로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에는 마음 편지가 도움이 됩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짧은 편지를 씁니다. 그날 내가 주저했어. 사실은 고맙고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말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인연에게는 가볍게라도 전하고 이미 떠난 분에게는 사진 곁에서 조용히 읽어줍니다. 말은 공기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길도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 즉 이미 해버린 상처의 말에는 담백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설명보다 인정이 먼저, 증명보다 책임이 먼저 옵니다. 그날 내 말이 거칠었어. 그 말에 너는 다쳤을 거야. 미안해. 다시 다르게 해볼게. 내용이 길지 않아도 울림은 충분합니다. 정어의 연습은 생활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 탄력을 얻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배부름이 아니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말도 옳음보다 이로움을 기준으로 내려놓습니다. 대화 막바지에 한 문장을 덜어내는 연습. 메시지를 보내기 전 한 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습관. 화가 올라오면 먼저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버릇.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조정이 말의 결을 바꾸고 그 결이 쌓여 관계의 무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약속을 하나 세웁니다. 오늘 나는 옳은 말 한 줄보다 따뜻한 말 한 줄을 선택하겠다. 이 약속을 아침 햇살처럼 가볍게 가슴에 올려두세요. 정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후회로 굳어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풀립니다. 말은 줄어들어도 마음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 온기가 삶 전반에 번져갑니다. 말의 길을 살폈다면 이제 마음의 품을 넓히는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후회를 다루는데 자비가 빠지면 우리는 금세 자기 책망으로 기운을 잃습니다. 자비는 남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먼저 다그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다음 걸음을 낼 힘이 생깁니다. 자비 관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에 편히 앉아 숨을 고르게 한 뒤 마음속에서 나를 불러봅니다. 이름을 부르듯 다정하게 불러보고 조용히 건넵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평안하기를 바란다. 몸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한두 차례만 반복해도 가슴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마음을 가까운 사람에게로 옮깁니다. 오늘 떠올랐던 그 사람에게도 같은 축원을 보냅니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이가 따뜻해지기를. 이 짧은 관상은 하지 못한 말의 자리를 서서히 채워줍니다. 말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자비는 하루의 바닥을 바꿉니다. 침묵의 역할도 다시 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좋은 말을 위해 길을 비워두는 일입니다. 갈등 속에서 바로 반격하지 않고 23번 세는 침묵. 설명 대신 내가 서툴렀어라고 인정하기 전에 가지는 짧은 침묵. 사과를 받고도 당장 용서하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침묵. 이런 침묵은 상처를 키우지 않고 말의 때를 기다리게 해줍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너그러움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오래 미뤄온 사과 전화를 걸기 전 먼저 몸을 돌봅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이 바닥을 또렷이 느끼도록 두고 어깨를 한 번 올렸다가 툭 내려놓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3번 보냅니다.
들숨에는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놓아준다를 조용히 얹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한 줄로 적습니다. 그날 내 말이 아팠지. 미안해. 통화가 이어지면 설명을 길게 늘리지 않고 그 문장부터 꺼냅니다. 상대가 침묵하면 기다립니다. 방어가 올라오면 내가 그렇게 느낀 게 이해되라고 먼저 공감합니다. 그날의 사실을 다투는 대신 오늘의 마음을 전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나를 향한 말도 잊지 않습니다. 잘했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한마디가 다음 실천의 연료가 됩니다. 이미 멀어진 인연이거나 떠나버린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 편지를 활용합니다. 종이에 시간과 장소를 적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부른 뒤 하고 싶던 말을 짧게 씁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사랑했다, 걱정했다, 바랐다. 다 쓰고 나면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거나 작은 상자에 담아둡니다. 기일이나 기념일에 꺼내 다시 읽고 그날의 나를 토닥여주는 문장 한 줄을 덧붙입니다. 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도 마음은 길을 냅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의식이 편지입니다. 생활의 습관으로 내려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말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첫 문장은 늘 고마워요로 시작한다. 혹은 잘 잤어요? 같은 부드러운 인사로 연다. 하루의 첫 말이 그날 말들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저녁에는 짧은 돌아봄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 한 줄, 지우고 싶은 말 한 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가려봅니다. 기억하고 싶은 말은 내일 한 번 더 쓰겠다고 약속하고, 지우고 싶은 말은 다음에는 다르게 하자로 바꿔줍니다. 자책으로 남기지 않고 다짐으로 넘어가면 후회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씨앗이 됩니다. 몸을 통한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말이 거칠어지려 할 때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며 호흡이 짧아집니다. 이때 바로 말로 가기보다 몸의 신호부터 풀어줍니다. 턱을 가볍게 좌우로 풀고 어깨를 둥글게 2번 돌리고 배를 살짝 내밀며 긴 숨을 한 번 보냅니다. 몸이 풀리면 말도 풀립니다. 몸은 말의 문지기입니다. 끝으로 마음속의 안내 문장을 준비합니다. 대화 자리에 앉기 전 나만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되뇌는 말입니다. 설명보다 인정을 먼저 하겠다. 이기기보다 이어지기를 바라겠다. 긴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남기겠다. 이 세 줄 가운데 오늘 필요한 한 줄만 선택해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대화가 흔들릴 때마다 살짝 꺼내 확인합니다. 작은 약속이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말과 마음, 침묵과 몸이 서로 도우면 응어리는 풀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때를 살피는 눈과 마음을 품어주는 손을 함께 배웠습니다. 과거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태도, 지금의 말, 이 한 번의 호흡입니다. 그 한 번이 쌓여 응어리는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잃습니다. 이제 이 배움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는 마음의 중심을 더 단단히 세워 오래 남은 후회와 화해하는 깊은 명상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과 침묵, 그리고 너그러움의 태도를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한자리에 모아 후회라는 매듭이 왜 생겼고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을 오래 들여다보면
후회의 중심에는 단지 한 문장이 비어 있었던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내가 어떻게 아팠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때의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했던 두 개의 마음이 응어리의 핵심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따뜻함이 있다는 신호. 그 따뜻함이 더 늦기 전에 써달라고 손을 흔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현장을 무력하게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로 새로운 결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바꾸기 어려운 것은 지나간 장면이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장면을 바라보는 눈과 오늘 내가 내는 숨입니다. 너그러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서툴렀구나. 이 한 문장을 나에게 허락하는 순간, 나를 몰아붙이던 신문이 멈추고 다음 발걸음이 보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차분히 떠올려 봅니다. 젊은 시절 사춘기였던 딸과 크게 다투고 던진 말이 가시에 걸린 듯 오래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과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막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함은 커졌지요. 그러다 어느 봄날 그 어머니는 마음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내가 많이 서툴렀다. 너를 사랑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이 거칠어졌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다음 날 딸은 조용히 나도 그날 무서웠어라고 답했습니다. 자리를 바꾸어 보면 사과는 과거를 지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때의 두려움을 확인하고 지금의 온기를 나누기 위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문이 열린 자리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여기서 정어의 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는 칼이 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먼저 살핍니다. 내 말이 사실에 닿아 있는지, 지금 필요한지, 듣는 이에게 이로운지, 그리고 내 숨이 고른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은 나를 위축시키려는 절차가 아니라 말이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단단하면 말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마음은 더 굳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길은 물과 같아서 막혀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냅니다.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온기를 실어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했습니다라고 또렷이 말해주는 일은 결코 공허한 독백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뭉근하게 데우고 그 따뜻함이 오늘 내 표정과 목소리에 스며듭니다. 표정과 목소리가 바뀌면 남아있는 인연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그렇게 현재가 달라진 만큼 과거의 무게도 함께 옅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를 직접 바꾸는 대신 현재의 나를 바꾸어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너그러움은 나를 먼저 품고 타인을 넓히는 순서를 따릅니다. 나를 품지 못한 사람의 사과는 자주 정당화로 변하고, 타인을 먼저 감싸려는 사람의 말은 곧 고갈됩니다. 그때의 나도 무서웠다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의 너도 힘들었겠다라는 이해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말은 짧아지고 울림은 깊어집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논쟁의 말줄임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날 미안했다라는 5글자의 마음이 실리면 그 5글자가 한 권의 해명보다 더 먼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응어리를 푸는 힘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 그 태도는 오늘 당장 작은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호흡을 한 번 더 붙잡는 선택, 상대의 말 끝까지 기다리는 선택, 설명을 덜고 인정부터 건네는 선택,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기억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적어보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너그러움의 길을 닦습니다. 길이 닦이면 발걸음은 저절로 달라지고 달라진 걸음이 새로운 풍경을 데려옵니다. 후회는 그 풍경 속에서 점차 제자리를 잃습니다. 남는 것은 나는 배웠다. 지금은 다르게 한다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제 방금 확인한 중심을 마음의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허리를 가볍게 세우고 어깨와 턱에 힘을 풀어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은 감거나 시선을 낮추어도 됩니다. 바닥과 만난 발바닥의 감각을 먼저 느껴보세요. 몸이 의자에 맡기는 무게도 함께 느껴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가슴과 배가 고요히 넓어지는 느낌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인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아래로 내려놓는 기분으로 조용히 덧붙입니다. 지금의 나를 놓아준다. 이 호흡을 3차례 이어가면서 어지럽던 생각이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한 장면을 초대합니다. 하지 못했던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어도 좋고 해버린 말이 아프게 남은 장면이어도 좋습니다. 자세히 만들려 하지 말고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듯 지켜보며 가만히 속삭입니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천천히 되뇌며 당시의 나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동시에 몰아붙이지도 않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이어서 그 장면 속의 상대를 마음속에 불러봅니다. 표정이 또렷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름을 마음으로 한 번 부르고 전하고 싶었던 말을 단 한 줄로 꺼내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혹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고르고 그 말이 상대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히는 상상을 합니다. 말이 얹히자마자 바로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씨앗은 흙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믿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공간 전체를 떠올립니다. 그 공간을 따뜻한 빛으로 서서히 채웁니다. 빛은 따갑지 않고 포근하며 숨과 함께 드나듭니다. 숨이 들어올 때 빛이 조금 더 환해지고 숨이 나갈 때 빛이 자리를 넓힙니다. 빛 속에서 얼음처럼 굳어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녹은 물은 발 아래로 스며들어 대지로 가고 대지는 그 물을 품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없을 때 세상이 대신 품어준다고 믿어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상상하는 행위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오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오늘 혹은 내일 만나게 될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혹은 전화 한 통.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건넬 첫 문장을 마음속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어제는 내가 급했어.
내 얘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 혹은 그때 내 말이 아팠을 거야. 미안해. 문장이 결정되면 그 말을 말하듯 입을 조금 움직여 속으로 한 번 발음합니다. 입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좋습니다. 말은 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말의 그릇이 됩니다. 명상을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마지막 문장을 건넵니다. 나는 오늘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다짐이면서도 동시에 위로입니다. 과거를 공격하지 않고 미래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가능한 한 걸음을 주는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이제 호흡을 한두 차례 더 고르게 이어가며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의자와 맞닿은 둔부, 발바닥, 손바닥의 온기, 공기가 살짝 스치는 코끝, 천천히 눈을 뜨고 방 안의 빛을 확인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응어리를 지탱하던 뻣뻣함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느슨해진 만큼 숨이 드나들 공간이 넓어졌고 그 숨이 너그러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속으로 아주 짧게 덧붙여 보세요. 나는 나를 품고 너를 향해 열린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움직임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 것을 생활 속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의 때를 살피는 눈, 마음을 품어주는 손, 그리고 잠깐 멈출 줄 아는 쉼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출발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했더라면 이 말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담겨 있었지요. 그 응어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빌렸습니다. 정어, 자비, 침묵과 너그러움, 이 네 가지 길을 따라 걸으며 후회의 실체와 그 너머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어, 바른 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말은 단순히 입술을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의 모양을 바꾸는 힘입니다. 옳은 말도 때와 마음을 잃으면 칼이 되지만 서툴러도 따뜻한 말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사실인가, 필요한가, 이로운가, 나는 차분한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후회의 씨앗을 막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자비였습니다. 자비는 남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품어야 그 다음에는 상대를 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힘을 돌아보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성급한 말 대신 잠시 멈춤을 택하는 순간, 갈등은 깊어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기다립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다 닿을 수 있고, 내 숨이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가장 따뜻한 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너그러움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너그러움은 상대를 향한 미덕이기 전에 내 안의 응어리를 먼저 풀어주는 태도입니다. 후회는 짐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따뜻함이 있다는 신호. 그 따뜻함이 말과 침묵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때 못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새롭게 여는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과 침묵이 조화를 이루고 자비가 나를 품으며 너그러움이 관계를 다시 세울 때
후회는 더 이상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자비와 화해의 씨앗으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배움을 일상으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인사의 한 문장, 저녁 식탁에서의 한마디, 혹은 짧은 침묵 한 번에 이 지혜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말은 짧고 순간적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울림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 하나가 삶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어리는 오랜 세월 쌓였기에 풀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처럼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침묵이 응어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의 매듭은 어느 날 저절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후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응어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나는 오늘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를 품고, 너를 품고, 우리를 품어갈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 이후의 하루를 지켜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한 배움과 명상은 단지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너그러움은 나와 타인, 관계와 세상 모두를 향한 가장 넓은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덜 다치게 하고, 덜 외롭게 하고,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눈을 잠시 감고 들숨에는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놓아준다를 속으로 되뇌며 호흡을 3번 이어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응어리는 조금 더 풀리고 마음은 조금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